우선 세심을 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 세심이라는 건 마음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마음을 싣는 건데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요걸 강의하기 전에 우선 여기 보면은 물질 문명과 정신 문화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인류가 이제 살아가는데 물질 문명이 있고 그다음에 한 축은 또 이제 정신 문화가 있는데 물질 문명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1차 산업 시대로 해가 2차 산업, 3차 산업, 지금은 4차 산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문명은 아주 급속도로 발달하는 데 비해 가지고 정신 문화는 좀 침체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냐면은 이제 조금 아직 발전이 정신 문화가 발전이 물질 문명보다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그 강의 내용도 강의 내용도 이제 이제 오늘 이제 이 강의 인생이란 이제 오늘 세심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요 제목을 하기 전에 인생이라는 걸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인생이라는 뭐냐? 그럼 이제 인생은 너무 복잡해서 간단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어느 왕이 인생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 나라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를 불러가지고 당신은 인생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 인생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 그러니까 이 철학자가 했는 이야기가 임금님 인생은 너무 복잡해서 인생에 관한 책만 해도 차로 수천억이 넘기 때문에 인생은 한마디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서양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학 같은 이런 아주 유명한 명문대학에 들어갈 때 수석으로 들어가가지고 나올 때 또 수석으로 졸업했는 이런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졸업을 할 때가 졸업식 때 신문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4년 동안 수석을 졸업하고 많이 배웠으니까 뭘 좀 얻은 걸 좀 설명해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는 이야기가 나는 4년 동안 배운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제 그 인생이 그렇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이 인생이나 그러면 이 세심하는 건 마음 공부하는 건데 요걸 하기 전에 내가 이제 하나 여러분들한테 좀 상상을 해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지구가 우리 지구는 이 우주 공간에 비하면 바닷가에 모래알 하나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주가 우리가 사는 지구가 우주에 비하면 바닷가에 하나의 모래알을 만하다는 이야기가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빛의 속도가 1초 동안에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 이 지구 7바퀴 반 도는 이 빛이 이 우주를 관찰할 때는 이 단위가 빛이 1초 동안에 지구 7바퀴 반이 도는 이런 빠른 속도로 가는 빛이 1년간 계속 가는 거리가 1광년입니다. 상상이 되겠죠? 1초 동안에 지구 7바퀴 반 도는 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이랍니다. 1광년인데 그럼 이 우주는 어느 정도 넓으냐 하면은 우리가 당군 할아버지 우리가 5,000년인데 그렇게 빨리 가는 빛이 이쪽으로 가는데 우주 끝까지 가는데 20억 년. 그 다음에 또 뒤로 돌아서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20억 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이 상상도 못하는 거죠. 상상도. 그래서 우리 우주가 이제 그렇듯이 또 우리 우주의 공간에 사는 우리 인생도 마음이 여러 가지가 마음도 굉장히 복잡하고 많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두 번째 법륜 스님의 정문직설을 하는 게 요 강의를 듣고 혹시 법륜 스님 강의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보시는 사람 손들 한번 들어보세요. 상당히 몇 분 계시네.
그 법륜 스님은 저는 뭐 그 본 적도 없고 이 유튜브를 우연히 틀다가 보니까 몇 번 그 강의하는 걸 들어봤는데 그분은 그 스님은 보니까 상당히 그 인생에 대한 그 박식하고 또 이제 심리학을 상당히 연구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법륜 스님 강의이고 여기 보면은 증문즉설의 촉이라는데 그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이제 그 어려울 때 법문 스님한테 그 질문하면은 그 이제 법문 스님을 보니까 그 1년에 100회씩 해가 아마 10년 동안 수없이 그걸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나는 이제 몇 개를 이렇게 보고 느낀 건 뭐냐면은 그 이제 법문 스님의 그 강의 내용의 촉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느냐 하면은 이제 나는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30대 주부인데 3남매를 기르는 어머니인데 남편이 매일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고 불규칙적 생활을 하고 그래서 부부싸움을 매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남편은 토요일 이럴 때면은 텔레비만 보고 이렇게 아주 그 불만 투성이라서 매일 남편하고 싸우는데 스님 내가 이제 이 애들을 봐서는 이혼을 못 하겠고 이거 같이 살자니까 매일 싸우는데 이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에서 이게 묻습니다. 물으면 그 이제 법륜 스님 뭐라고 답을 하느냐 하면은 그러면은 애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애 때문에 이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혼을 안 해야죠. 이렇게 묻고 그러면 남편이 계속 늦게 들어오고 술 먹고 늦게 들어가니까 계속 남편하고 싸우는데 그러면 싸우니까 남편이 고쳐집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싸워도 안 고쳐진다. 그러면은 또 그 법인생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싸워가지고 안 고칠 판이면은 안 싸우고 안 고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법인생 그런 식이죠. 그래서 또 이제 남편이 또 이제 매일 토요일 이럴 때 뭐 그 텔레비 앞에서 그 뭐 낮잠만 자고 이러니까 뭐 아들하고 놀러 갈 생각을 안 하니까 그 불만인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물으니까 그러면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가 있는 게 낫습니까? 텔레비 보고 그 뭐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게 낫습니까? 그러니까 그 누워 있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은 병원에 입원해 낫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설법을 한다고요. 아마 그 법륜 스님 특강을 들어보신 분은 아마 내하고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법륜 스님의 그 특강하는 촉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부부관계를 저는 이제 법을 전공하기 때문에 판사가 재판할 때는요 부부관계 싸우면은 양쪽 불러놓고 당신은 이제 신랑 여자 쪽에 보고 여자는 이제 뭐 이런 게 잘못인 고쳐야 되고 또 남편은 뭐 이런 게 잘못 고쳐야 이런 식으로 화해를 하거나 양쪽을 불러놓고 판결을 하는데 법륜 스님은 그런 식으로 설법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문제 해결의 원인을 질의하는 사람에게 찾는 거예요. 상대 찾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면 그렇게 나왔더니 촉인데 그 다음에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착 들어오면은 피해버리면 안 마주치잖아요. 요런 걸 이제 머릿속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 입장이 되어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의 입장이나 습관을 바꾸려 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아내는 남편의 나쁜 습관을 이미 안 바꿔지는 걸 바꾸려고 하면은 계속 싸우니까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요런 게 이 법륜 스님의 촉입니다. 요 강의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오늘 뒤에 내가 쭉 강의하는데 오늘 내 강의를 자세히 들어보면요 소화만 하면은 법륜 스님한테 강의를 안 들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은 생길 수 있다. 오늘 요 강의 내용이 요런 데 안점을 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법문 스님한테 주로 강의 들으러 가는 게 뭐냐 증문즉설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살아가는데 고민이 있을 때 고민을 좀 스님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즉석에 답을 해주는데 그 답을 고민이 있을 때마다 법문 스님 찾아가 못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강의 내용은 안 물어보고 스스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법문 스님한테 물어볼 거를 안 물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걸 조금이라도 내가 좀 오늘 강의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이제 쭉 보고 이제
물으면은 법륜 스님이 답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건 나는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답을 할 것이다 고 생각하면 법륜 스님이 내가 생각 같이 그 결론을 내어지는 이런 거를 내가 이제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그다음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은 지리하는 사람에게 판단이나 삶의 지혜로 해결해야 된다고 이제 결론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심이란 오늘 이제 강의도 세심을 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거든요. 제목이. 그럼 세심이라는 거는 이제 마음을 씻는 건데, 이 마음 공부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게 세심이라는 게 이 우리 고서의 문헌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 특히 여기에 보면 영천 신령의 그 영계성원에 가면은 이제 이거 한번 넘겨봐. 그 다음에 성원에 가면 여기 세심이라는 도래도 쓰긴 해놓고, 그 다음에 저쪽에 이 세심 내용을 요거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는데, 마음 공부를 하는 건데, 세심 거기 우리 영계성원에 거기가 배양한 인물이 송계 한덕년 선생인데, 뭐 저한테는 제가 직계 후손입니다만은 조선말 고종 때 태어나신 조선말 영천이 낳은 마지막 선비입니다. 선비인데 그 작년 몇 년 전에 학술 대회를 했는데, 그 학술 대회에서 이 문집에 세심시동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장편의 시가 이게 96개의 장편의 시를 그거를 그 학자들이 보고 굉장히 그 감명을 받고, 옛날 선비들이 세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많이 했지만 이렇게 장편을 남긴 선비는 잘 없는데, 그 송계 선생이 그 장편의 시를 남기니까 세심한 말을 거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참고로 영천 신령에 가면은, 연정리에 가면은 요 돌에다가 써져 놨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놀러 가보시면 알겠고, 그 다음 넘겨봐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거기 세심 시동지에 나오는 첫 귀절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인이 만물주요 심이 만사원이라. 이제 인이 만물주라는 건 뭔가 하면은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요 심이 만사원이라, 마음은 만사의 근원이다. 여기에 그 시의 첫 계절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우주 이야기도 제가 했습니다만은 마음 공부를 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부자라야 진짜 부자다. 물질만 풍부하게 부자가 아니고 마음까지 부자라야 진짜 부자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지금 금년도에 제가 이제 내가 나이 지금 현재 집에 나이로 76인데 내가 어릴 때 집에 할아버지가 계실 때 어릴 때 이제 뭐를 제일 먼저 배우냐면, 옛날 서당에 가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천자책입니다.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뭔가 뭐 동몽선습이라 해가지고 아예 동자인데, 어린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책이 동몽선습인데, 그 동몽선습이 요즘 같으면 그거 내가 7살 때 배웠는데, 그게 요즘 같으면은 유치원생들한테 배우는 책인데, 옛날에는 서당에 가면 처음부터 천자책 배우고 동몽선습 그 자체가 바로 한문을 가르치면서 인륜을 가르치는 기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동몽선습 첫 기절을 내가 한번 지금도 7살 때 배운 걸 지금도 외우고 있는데, 거기 왜 되냐면 왜 적는가? 그래. 앞에, 예. 니 뭐들 자꾸 는가 보노, 왜? 그래. 그 동문선습에 인이 만물주 그 앞에. 그래, 가만히 있어야지. 여기 이제 거기 동문선습에 보면은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유인이 최기하니, 여기가 시고로 맹자왈 해가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유신 인이 불지 유상적 기금수 불언이 요래 첫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 인이 만물주와 같은 이야기인데, 천지지간의 하늘과 이 지구상의 천지지간의 만물 중에 유인이 최인, 사람이 가장 귀하고 주인이다. 사람이. 그걸 딱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러므로 사람은
부자 유친, 제일 먼저 부자 관계, 그 다음에 군신유의, 군신카는 군은 옛날에는 임금에게 충성하는 거거든요. 국가관, 그 다음에 부부유별, 부부하고, 부부 간의 그 관계, 그 다음에 장유유서, 어른과 어린이 관계, 그 다음에 부모유신, 친구지간의 믿음이 있어요. 그게 첫 페이지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오륜인데, 그거를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맹자가 말하기를 인이 불지 유호상적 비금수 불언이를 거기 뭔가 하면 오륜을 안 지키는 사람은 짐승 것 같다. 요걸 7살 때부터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 정신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릴 때부터 한문만 가르치는 게 이게 인륜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강의하는 핵심도 이제 우리가 지금 요즘 여러 가지 뒤에도 내가 이야기하겠지만은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제 이거 여러분들 우리 혹시 인군 군신유일한 인군과 신라 간의 그 관계인데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는 게 국가관이거든요. 그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연습국을 이래 가만히 보면은 뭐 당파 싸움을 해가지고 귀향을 가잖아요. 귀향을 가면은 귀향 가기 전에 귀향은 이제 옛날에 뭐 노론 소론을 뭐 달아가지고 이제 이 사약을 내린다고. 그러면 거기 보면은 억울하게 사약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억울하게 사약을 받으면서도 마지막 사약을 마시면서 전학하고 사약 마시는 장면 보셨어요? 안 봤어요? 보셨죠? 그래서 억울하게 죽으면서도 이 사약을 누가 내는 임금이 내린 거거든요. 임금이 내린 사약을 마시면서도 전하 그러면서 마신다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어릴 때 6.25 한문을 배울 때 어릴 때부터 국가에 충성하는 걸 배워가지고 예를 들어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정몽주 같은 제가 이제 포원생 숙무사업회 이사장을 했지만 포원 정몽 선생은 그 두 임금을 안 모시고 그러니 이 몸이 죽고 뭐 백벌이 죽고 이래가 임금 두 사람을 안 모시는 그게 충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오늘 이제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나쁜 마음을 씻는 건데 이 세심하는 건 나쁜 마음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마음 공부하는 게 전부 여기 보면은 개교, 분노, 그다음에 원망, 사치, 탐욕, 시기, 자만, 그다음 게으름 뭐 이런 거 기타 모든 나쁜 마음을 씻어버리는 건데 이게 우리가 이걸 씻어야 되는데 말은 쉽지만은 이 마음 씻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마음을 여기 씻어버리면 여기 거울같이 마음이 깨끗해지는데 그 마음을 씻을 때 우리가 몸에 때를 씻을 때는 물과 비누로 씻는데 마음을 씻을 때는 뭘 갖고 씻느냐? 여기 보면은 뒤에 불경, 그다음에 논어, 그다음에 사람들이 제작들이 남긴 말, 그다음 마음을 씻는 데는 종교 생활, 명상, 독서, 기도 이런 게 몸을 씻을 때 물과 비누 역할을 하는 게 이런 게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계속 공부를 하면서 마음을 씻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목욕탕에 가서 비누와 물로 때를 씻는데 한번 씻었다고 때가 더 이상 안 끼는 게 아니고 자주 가는 사람 매일 씻든지 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씻어야 때가 없어지지 한 번 씻었다고 안 씻으면 때가 또 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음도 계속 씻어야 돼요. 계속 씻으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만 된다. 그게 오늘 이제 이야기 내용의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뭔가 하면 여기 이제 아까 송계 선생이 지금 시 92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 여기에 한문이 세진허다병입니다. 세진허다병 청군복태연이라 해놨는데 거기에 뜻은 가려를 써놨거든요. 여기 뭐 마음의 병을 수많은 마음병을 나쁜 마음을 씻어버리면은 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요 끝에 세심을 하면은 자신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진다. 여기 오늘 제목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였는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충 이제 마음을 씻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심하는 것도 우리 마음 공부의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목에 내가 이제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의 지혜인데 여기에 몇 가지 하는 요거는 마음 공부하는데 몇 가지에 해당되는 거지 이게 전체가 해당되는 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생은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듯이 또 법륜 스님 그 예를 들어보면 거기에 물은 사람이 고민이 수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마음 다스리는 게 수도 없는데 그 중에 여기 이제 내가 오늘 이제 하나 좀 여러분들한테 기억에 남게 하는 거는 현재에 만족하라. 그리고 만족만 하지 마라. 그러면 오늘 이제 주제가 행복 찾는 거 아닙니까? 그죠? 행복해지려 그러면은 현재의 자기 생활에 만족하지 않냐면요. 행복이 찾아올 틈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에 만족을 할 줄 알아요. 만족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뭔가 하면은 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인데 한 100억쯤 재산을 가진 사람이 어디 한 50억을 부도를 만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50억 부도만 거기에 막 몰입을 해가지고 꽁꽁꽁 앓다가 이 사람 평상시에 이 몸이 안 좋은 데다가 이게 암에 걸려가지고 이게 좀 더워져가지고 빨리 죽는 경우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우리가 이제 제일 건강에 해로운 게 스트레스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거기에 한 사람은 또 재산이 1억밖에 없는데 어디가 돈 한 1,000만 원 벌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벌벌 뛰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한 사람은 100억이 있다가 50억 날려도 50억 가지고 있죠. 한 사람은 1억밖에 없는데 1,000만 원 벌어봐 1억 1,000밖에 안 되는데 이 50배 재산을 더 가지고 있으면서 한 사람은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현재의 그 불만을 너무 생각하다가 병에 걸려가 스트레스 죽는 거. 한 사람은 1억밖에 없는데도 기분이 풀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갖고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현재에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100억을 가지고 있다가 50억 날렸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50억밖에 없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50억 날려도 50억 있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50억에 빨리 만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게 그래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 맞습니까? 예, 맞으면 박수 한번 쳐보시죠. 예. 그래서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현재에 만족하지 아니하면은 행복이 찾아올 수가 없다.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동창생 여자들이 이제 모이면은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의 남편이 사업을 하고 한 사람은 남편이 군인이고 한 사람은 남편이 의사인데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군인인 남편을 가진 동창생이 야, 너그 신랑은 사업을 하고 돈도 잘 벌어주고 좋겠다 이러니까 사업을 하는 그 친구는 야야 말도 마라. 우리 남편은 사업한답시고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바이야 맞는다 뭐 한다 하면서 하나도 좋은 거 없다. 그래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또 이제 그래 또 의사가 니는 남편이 의사니까 남편 돈도 잘 벌고 좋겠다 이러니까 그 말도 마라. 우리는 한 집에 병원이 같이 있으니까 너는 뭐 신랑이 출근했다가 퇴근하면 기다리는 맛도 없고 한데 나는 한 집 사니까 이거 뭐 기다리는 맛도 없고 재미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나는 또 거꾸로 이제 사업하는 동창생은 나는 너 신랑이 군인인데 좋겠다. 너 군인은 아침에 출근 딱 나가고 퇴근 딱딱 해가지고 봉급 딱딱 갖다 주는 게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서로가 이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기 남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요 행복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상대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항상 자기 남편이 장점만 보고 최고다 그래야 이게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이야기하는 책에 보면 법륜 스님 강의하는 거 좀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오늘 법륜 스님 유튜브 같은 거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고 몇 개만 이렇게 들어보고 오늘 내가 이야기하는 걸 참고를 해가지고 하면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마음이 부자라야 그게 진정한 부자지 물질만 갖고는 그게 진정한 부자가 아니다. 마음이 부자라야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만족하지 마라 그래놓고, 만족하라 그래놓고, 요 두 번째는 만족만 하지 마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만족하라. 만족을 하되 만족만 하지 마라 이건 뭔가 하면 옛날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옛날 선비들은요, 이 마음이 잘 다스려져 가지고 가난하면서도 항상 얼굴에 밝은 색을 가지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속담에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장하다.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그게 뭔가 하면 이거는 또 이제 이래버리면요. 그게 오래 안 갑니다. 그 나태해가지고 그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건 좋은데 항상 만족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정진했을 때 하나하나씩 성취욕이 생깁니다. 성취욕이 생겼을 때 행복이 찾아온다. 그래서 만족하라 그러고 만족만 하지 마라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내가 이제 우리가 겪은데 주위에 보면은 삼남매를 이제 남편이 이제 일찍 죽고 삼남매를 이제 키우는 이제 가정 아주머니가 이제 애를 키워야 되니까 얘는 이제 목표를 정한다. 목표를 뭘 정했냐 하면은 나는 이 삼남매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키워가지고 공부를 시켰다는 이 목표를 딱 정해놓고 목표가 있으면요. 이 목표가 있으면은 자기가 이제 이 노가다판에 가서 일을 하고 뭐 공사판에 일을 하고 나무 집에 가서 품팔도 하고 이래도 목표가 있으면요. 피곤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모성애 때문에 그러니까 아기를 키운다는 목표가 있으면은 열심히 해도 피곤한 줄 모른다고. 그래서 그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목표를 정해놓고 정진하라. 만족만 하지 말고 정진하라. 그런 의미고 제가 이제 작년에도 강의할 때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영천나는 신령리 고향인데 내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는 내가 1959년도 오늘 보니까 50대, 60대 좀 이래 70대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1959년도에 내가 중학교 한다고 대구 처음 갔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내가 고향이 신령인데 신령이 371버스 타고 대구 가면은 371버스 요금이 그때 돈으로 지금 화폐 말고 옛날 화폐로 120판을 받아가면은 371버스 대구역 그 당시에는 신암주상에 대구역 앞에 거기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차비가 30판이요. 30판.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이 연탄이 나오기 전이니까 숯불을 갖고 자취를 했는데 수단포에 50판 옛날 돈으로 50판 사가 수단포에 둘이서 자취한 수단포 사고 초원에서 이제 살을 된장 한 강통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콩조림 한 강통 그 다음에 살 요즘 같으면 이제 한 말 써야 되겠더만 요즘 같으면 한 말 써야 돼 갖고 아마 6 식구 양식될 거예요. 그때는 한 말 써야 돼 가지고 이제 가져가 이제 자취를 하는데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요즘에로 그때 이제 그때 사물면 풀빵 있긴 있었는데 그것도 돈이 없어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는데 살을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밥을 한창 많이 먹을 때니까 이 살을 떼가지고 마구 먹어버리면 양식 모지래요. 그래 배가 고프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제 아주 신천동 이제 이 판저촌에 산대가 자취를 하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그때 이제 대구공고 학생하고 둘이 자취를 했는데 배가 고프니까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돈이 없고 배가 고프니까 이제 생살을 먹은 거예요. 생살을 먹어보니까 양식 더 모지라는 게 있죠. 그래 생살을 먹고 이제 그래 보니까 이제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양식 가지러 나와야 되지. 자주 올 수가 없어. 차비가 부담이 크니까. 그러니까 둘이 이제 양식 모지려니까 이제 다른 친구 자취하는 방에 이제 꼬가 먹고 이제 그래가 생살을 먹은 이제 배가 고프니까 그래 생살을 먹고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도 전부 나는 대학교도 전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가정교사 이런 거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생살 먹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내가 그때 이 대구대학교 영남대학 특강을 하면서 내가 생살 먹고 이렇게 학교 다니고 가정교사 하면서 이렇게 공부했는데 내가 그때 고생했다고 생각하나 하니까 고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도 지금도 그때 고생했다는 생각이 없고 그 당시도 고생했다는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빈곤은 상대적 빈곤을 느껴요. 그 당시에 그래도 이제 옛날에 모자 쓰고 초원에 계시는 분들이 오면은 옛날에 이 모자 쓰고 초원에 이러면은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 동기들이요. 한 200명 같으면 국민학교 안 간 사람이 한 20명 되고 국민학교 한 180명 정도 실령 국민학교 갔는데 그 중에서 중학교 가는 한 40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국민학교 최종 학력이라. 그러면
그 중학교 한 3, 4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도 고등학교 가는 건 한 6, 7명밖에 안 되는데 대학교 가는 건 막 3, 4명밖에 안 되는 그 시절에 고등학교를 대구서 다녔으니까 이제 모자 쓰고 촌에 방학 때 딱 나가면은 지금은 내가 그 당시는 그때는 이야기를 못한 그 뒤에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 국민학교 동기생들은 밥 메고 있다, 밥 메고 있다가 내가 이제 우리가 이제 교복 입고 교무 쓰고 방학 때 오는 걸 보면 동경의 대상이 그렇게 부러웠대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도 상대적 빈곤을 느끼거든요, 요새는 빈곤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고생을 해도 그게 이제 왜 그걸 고생이라는 걸 못 느끼냐 하면은 꿈이 있었거든, 꿈이. 나는 생사를 먹어가면서, 그 다음에 가정교사 해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도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꿈이 있어, 꿈이. 꿈이 있으면은 그게 고생을 안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건 뭔가 하면은 만족만 하지 마라. 목표를 정하고 꿈을 갖고 정진하면은 또 행복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아라는 건데 바르게 살고 바르게 하는 정심술인데 명일이 의롭게 살아가는 이거는 애성인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요. 책이 그렇게 두껍고 많지만은 액기스를 딱 뽑아내면 여기입니다.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아라는 겁니다. 자, 예수가 말씀인데 성경의 그 가르침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죠? 예수 가르침에 사랑. 그 다음에 또 석가모니 가르침은 자비. 그 다음에 또 공자의 가르침은 인. 한마디로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아라는 게 예성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게 전부 여기에 다 압착을 해버리고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고 그래서 이걸 이제 항상 나는 사업을 하면서도 평상시에 이걸 머릿속에 두고 어떨 때 이게 필요하냐면은 이제 이해관계를 놓였을 때 갈등이 생깁니다. 이해관계. 자, 이해관계에 놓였을 때 정도를 가려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보겠고 정도를 안 가려 그러니까 또 뭐 내가 또 이럴 때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도를 가야 그 사람이 오래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제 그거를 요런 것만 이야기해도 한 시간 이야기되니까 일단 간단히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고집을 버리고 시대 흐름을 따르라. 이긴데 뭔가 하면은 이것도 이제 삶의 지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나이를 들수록 고집을 버려라. 여기는 뭐 연세 많은 분은 별로 없는데 지금은 세대 차이가요. 10대, 20대하고도 세대 차이가 날 정도로 세대 차이가 이런데 남아는 사람들이요. 고집을 피우고 하면 안 됩니다. 남아는 사람들은 이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이 조선시대는요. 여러분들이 세종대왕 때나 고종 때 400년이 지난 고종 때나 세종대왕 때나 그게 연속극을 보면은 고종 때나 세종대왕 때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400년 몇백 년 동안 이게 문명이 발달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선시대는 손자는 할아버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그런 시대는 이 시대 차이가 없을 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요. 10대하고 20대하고 세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지금 그대로 이거는 세대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시대 변화에 시대 변화에 따라 시대 흐름을 따라라.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조선시대 임금 중에요. 숙종대왕은 이 옛날 조선시대 임금 중에 숙종하고 이 정조가 이 암행을 이제 이 국민들의 원성이 먼저 요즘은 이제 이 언론 갖고 이제 민심을 읊는데 옛날에는 이 암행을 해가 왜냐하면 그 철의 장막에 맡겨가면 이제 대신들이 허위복을 하고 이러면 이 거짓말도 되고 하니까 임금이 사복을 입고 스스로 암행 사찰합니다. 이 숙종이 이제 민가에 나가서 이제 민중 이제 일 살피기 위해서 한 군데 이렇게 갔는데 어느 동네에 가니까 이제 기와집도 있고 운막집이 하나 있는데 운막집에서 이렇게 바깥에서 들으니까 막 행복에 넘치는 소리가 막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거 이상하다. 이래가 이래 들여다보니까 3대가 이제 젊은 부부가 이제 가만히를 치고, 그 다음에 자기 이제 어른은 이제 또 새끼를 꼬고 있고, 이제 손자지, 그 할아버지를 손자지, 아들은 이제 이제 심부름하고 이래가 있고, 3대가 같이 살면서 가만히를 치고 있는데, 그게 행복이 넘치고 막 웃음소리가 밖에 나오는. 그래서 이제 이 숙종대왕이 여기는 아주 어렵게 사는 것 같은데 무엇이 행복해서 이렇게 웃음이 바깥까지 새어 나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젊은 부부가 나는 열심히 빚을 갖고 있고, 또 나는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다. 그러니까 저축을 하고 있다. 돈을 모으고 있다. 저축을 하고 있다.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빚을 열심히 갖고 있고 저축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런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집에 빚이 얼마 있고 저축을 얼마 했는지 한번 살펴보라 그랬더니만은 빚도 하나도 없고 저축한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숙종이 그 집 찾아가서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빚도 하나도 없고 저축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빚을 갖고 저축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젊은 부부가 나는 부모의 은혜를 갚는 빚을 갖고 있고 부모의 봉양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나를 봉양할 자식을 열심히 기르고 있으니까 저축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걸 내가 유튜브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받는 이야기인데, 나는 요걸 이제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이 시대에는 이게 안 맞다. 그게 안 맞다. 왜 안 맞느냐 하면은, 그때는 평균 수명이 40대, 50대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에는 이제 요새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처 세대가 지금 70대, 80대는 마처 세대라는 말 들어봤어요? 마처 세대가 뭐냐면 부모에게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 지금 한 70, 80대라고 부모를 봉양해야 될 의무를 가진 마지막 세대요. 자식으로부터 봉양을 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다. 마처 세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나는 이제 이 50대, 여기 50대, 60대, 지금 50대, 60대는요, 이 조그맣게 이 3부자매로 이렇게 하면 안 맞이 돼가요. 안 맞이 돼가고 지금은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인데 지금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사는 게 현명하냐 하면은 부모한테 받은 은혜는 자식한테 베풀어라. 부모한테 받은 은혜를 자식한테 베풀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노후는 자식한테 기대지 말고 자신이 해결해라. 무슨 이야기 알겠습니까? 지금 50대, 60대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빚을 자식한테 갚고, 자기 자신의 노후는 자식한테 받을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해라. 여기 이 시대는 그게 맞다. 이게 시대 변화에 따라 시대 흐름을 따르라. 그래서 나는 이제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 우리가 대인 관계의 중요성인데, 대인 관계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잖아요. 그죠? 이 대인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느냐, 성공할 수 없느냐가 이 대인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 대인 관계 중에는 숙명적인 관계가 있고 사회적 관계가 있는데, 숙명적인 관계가 어떤 거냐면은 가족 관계, 부부 관계,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관계 있는데, 여러분들이 부부 관계, 이거는 숙명적인 관계인데, 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계시지만은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를 바꿀 수 있습니까?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 자식을 바꿀 수 없잖아요. 이런 게 숙명적인 겁니다. 숙명적인 거. 부부 관계도 숙명적이라고 생각하면 이혼을 잘 안 하는데, 숙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좀 많이 하고 이러는데, 이게 왜 숙명적이냐 하면은 부부가 단순하게 사회에서 만난 거는 헤어져 보면 되는데, 거기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고 이러면 그 부부 이혼을 함으로 해서 따르는 후유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숙명적인 관계는 숙명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요런 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법륜 스님 그거 좀 이해가 간다. 그거 지금 내가 이제 이게 한 3, 40년 전에
절망은 없다 하는 걸 내가 하나 봤는데 여기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제 선을 보러 갔는데 아주 가난한데 아주 훌륭한 교수라요. 인물도 좋고 훌륭한 교수인데 상대는 이제 난쟁이라, 난쟁인데 이는 부잣집이라. 그런데 이제 선을 보았는데 이 난쟁이는 이제 미리 앉아있으면 난쟁인지 모르잖아요. 미리 선을 보는데 미리 다 기다리고 앉아있고 가니까 이제 또 대화를 나누고 또 먼저 가라 그래가 또 가고 난 뒤에도 자기 혼자 가고 이러니까 3번, 4번 만자가 대화만 나누었는데 이제 이제 마음이 이제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결혼식 하는 날을 받아 결혼식 하는 날 이게 이제 난쟁이에 포가 나잖아요. 결혼식 하는 날 들통이 난 거예요. 들통이 났는데 이제 이 신부 쪽에서는 이제 난리 난 거예요. 이게 뭐 속았다 이래가지고 이 파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신부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인연이다. 이거는 내가 하늘이 내린 인연인가 보다. 시집을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시켰는데 그래 이제 이 부잣집에 가니까 난쟁이 말고는 돈 부자고 또 난쟁이 또 이제 인품도 있고 하니까 대화를 나눠봤으니까 난쟁이 말고는 부러운 게 없는 거야. 아주 부잣집에 가서. 그런데 이제 처대기를 낳았는데 처대기가 이 벙어리를 낳는 거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얘기가 들었었는데 딴 걱정은 없는데 이게 또 뭐 또 난쟁이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 그게 걱정인데 근데 이 절망은 없다. 거기 보면은 두 번째 얘기를 또 낳았는데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아주 똑똑한 아들을 낳았어요. 낳았는데 이게 실화인데요. 두 번째 아들 그게 지금 내가 대충 연령적으로 따지니까 60대쯤 돼요. 두 번째 아들은 똑똑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렇게 사먹고 시작했네요. 두 번째 아들이. 그런데 키울 때는 이 어머니가 훌륭한 게 이게 이제 위에는 하나는 벙어리고 밑에는 이제 좀 똑똑하다 보니까 형이 이제 보면 이게 동생을 잘 두들 패부는 거야. 이 벙어리가 이제 열등감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둘째 아들은 친정에서 좀 키우게 하고 키울 때는 자기가 벙어리를 키운 거예요. 벙어리를.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이제 이게 무엇이냐면 절망은 없다 그러면 숙명으로 제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다. 내가 이제 요 아까 숙명적인 관계를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여기 뒤에 사회적 관계 요거는 뭐 직장 동료 관계 안 그러면 단체 생활 속에서의 대인 관계 이런 관계인데 이런 관계 대인 관계를 할 때 내가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내가 이 라이온스 생활을 대구에서 한 40년 일을 했거든요. 한 40년 했는데 여성 클럽이 딱 여성. 여기 뭐 여성들 여기 계시지만은 여성 클럽이 보면은 잘 싸워요. 단체에 보면 잘 싸운다고. 잘 싸우고 뭐 또 회장이 바뀌면서 전 회장이 막 밀어내보고 신임 회장이 전 회장을 밀어내고 잘 싸우는데 왜 싸우느냐. 대인 관계에서 항상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서. 그러면 자기 기준에서 안 맞는 사람은 배척해버리고 자기 기준에서 맞는 사람은 오케이 하거든. 그러면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하고는 안 싸우는데 자기보다 좀 훌륭하지 못한 사람하고 맨날 싸우는 거거든.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자기가 그러면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하고 잘 지내는 거는 자기가 훌륭해가 잘 지내는 게 아니고 상대가 훌륭해가 자기 잘 지내는 줄 모르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상대를 언제든지 내 기준에서 판단해 볼 때는 내하고 틀리거나 내보다 지금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도 그런 일을 하고 이해를 해주고 또 내보다 또 훌륭한 사람은 또 배우고 이렇게 하면은 안 싸우는데 자꾸 자기 기준에서 판단해가 좀 못하다 싶으면 뭐 안 맞으면 무조건 배척해. 그래가지고 싸우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 대인 관계에서 항상 상대의 입장에 서서 하면은 요즘 이제 잘안 싸웁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싸우죠. 왜 잘 싸웁니까?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이제 내가 하는 건 옳고 상대하는 건 이제 내로남불 알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뭐 남이 하면은 불륜이다. 그게 내로남불인데 그게 요새는 뭐 이상하게 내로남불이 이게 뭐 대명사가 돼가 이게 완전히 서양에도 내로남불 그 자체가 내로남불 이게 대명사매로 이 하나의 수거가 돼 붙는데 이게 이제 항상 이런 게 뭐냐면은 자기 기준에서 모든 걸 판단을 할 게 아니라고 항상 상대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대인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인 관계가 성공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심하면은
세심하면 다음과 같은 사회적 병폐인 문제점이 해결된다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까도 이제 오늘이 이 행복대학인데, 오늘이 우리가 아까 이제 제목에서도 우리가 세심을 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랬는데, 세심을 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랬는데, 여기에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데, 주요 국가의 삶에 대한 만족도인데, 이게 돈이 문명국이라고 해가지고 행복지수가 높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 더 못한 필리핀이나 위안마 이런 데도 오히려 행복지수는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61입니다. 잘 사는데도 경제대국, 우리가 경제로 봐가는 세계 10대국에 12알 들어가는데 행복지수는 61이다 하는 걸 참고로 이걸 하려면은, 그러니까 61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심운동, 세심. 그래서 여러분들 새마을 운동은 들어봤죠? 새마을 운동은 잘 살기 운동인데 물질적으로 잘 살기 운동입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 새마을 운동이잖아요. 나는 이제 세심 운동을 좀 앞으로 한번 하고 싶은데, 세심 운동은 마음적으로 잘 살기 운동입니다. 그래, 마음이 잘 살아야 진짜 잘 사는 거지, 물질만 갖고 잘 사는 거는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마음이 부자라야 진짜 부자잖아요. 그래서 세심 운동을 해야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자살률이 낮아진다. 세심 운동을 하면 자살률이 낮아진다. 자, 우리가 자살을 왜 하느냐 하면은, 이 아까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은, 이 염세주의자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살다 보면은 죽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진리는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이 공자의 논에 보면은 성인의 도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으므로 높고 멀어서 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게거든요. 그러면 자살을 하고 싶을 때, 이 영화 배우 같은 게 인물도 이쁜 게 자살하고 이러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자살률이 하루에 평균 한 40명 정도 자살을 하루에. 깜짝 놀랐죠. 1년에 만 몇천 명 됩니다. 그럼 이게 코로나 이거보다 죽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자살을 왜 하느냐? 마음을 잘 못 다스려 자살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에 진리가 있는데, 옛날 사람들이요, 꼭 많이 배워가지고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어려울 때, 아주, 좀 괴로울 때, 좀 이제 죽고 싶을 때, 내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해야 살아라. 들어봤죠?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진리입니다. 딴 게 진리가. 그래, 우리 일상생활 속에 진리가 있다. 그래, 내가 지금 죽고 싶을 때는 몸이 멀쩡하고 건강한데, 돈 때문에 죽고 싶다, 카드 많이 끌어 죽고 싶다, 남자 이래가는데, 자, 병원에 가보면 말이야, 내일 모레 환자들이 쑥 들어오는데, 그거는 환자들이 살려고 치료를 하고 몸부림치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내가 몸이 건강한데, 저런 사람도 살려 그러는데 나는 죽을 이유가 없다. 이러면 그렇게만 조금 마음을 돌리면 잘 안 죽는데, 이게 마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면은 자살률이 낮아진다. 그 다음에 사회적 갈등이 줄어든다. 조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이제 마음 공부를 하면은 상대를 배려하기 때문에, 지금 요새 내로남불 얘기인데,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지금 내로남불 많이 하잖아요. 그래, 요새 걸핏하면은 자기가 하는 건 옳고 상대하는 건 무조건 나쁘다. 그럼 정치하는 사람도 당이 보면은 자기 당이 하는 거는 나빠도 옳다 하고, 상대 당은 하는 거는 맞아도 아니다 하고, 이게 당파거든, 당파. 옛날에 종선시대에 당파 싸움하는 게 말이죠. 대부분 보면은 그게, 이게 논리적으로, 정책적으로 옳고 그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노론이 3년상 하자 그러면 안 된다. 소론은 1년상 나야 된다. 1년상 나는 거하고 3년상 무슨 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무조건 상대하는 거는, 이제 상대 잘하더라도 그거 잘한다 했다가는 내가 표가 안 들어오니까, 잘해도 잘못했다 해도 내가 하는 거는 잘못해도 잘했다 해야 표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내로남불이
이게 뭔가 하면 마음을 다스릴 줄 마음. 그래, 마음 공부를 한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하면은 사회적 갈등이 줄어든다.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각종 진정 고소 사건이 줄어든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나는 요새 이 초원에 이래 와보면은, 여기에, 이 초원 사람들이 인심이 좋은 게 아니고, 이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 초원하고는 달라가지고, 걸핏하면 막 옆집 고소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 그거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대통령을 막 고소하고 또 대통령은 또 자기 국민을 고소하고 이렇게 사니까 이게 나라가 이런 게 좀 이게 문제다. 이런 게 내가 어릴 때부터 인성 교육이 안 돼가 있다. 나는 교육이 어릴 때부터 됐으면 되는데 오늘 우리 오신 분들도 행복학교에 공부하러 왔잖아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는 이게 나이에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 끝까지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수양을 스스로 자기가 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 스스로 자기가 수양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해야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진정 고소 사건이 일본에 200배입니다. 200배. 그냥 10배, 2배가 아니고 200배. 일본 사람이 200배. 그러니까 이해가죠. 조금밖에 해야지. 걸핏하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게 이제 요새 또 요새 이런 건 나는 좀 바람직스럽지 못한데 요새 이 코로나 때문에 4명 이래 7명 이래 가면은 이래 3명 앉고 이제 4명 앉으면은 그래가 안 된다 하거든. 왜 안 된다 하면 같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저 와가지고 말이야 이래 이야기를 한다 말이야. 이야기를 하면 같이 온 사람이라니까 다른 팀에서 다른 사람이 보고 고발해 본다 이게야. 그러면 업주는 말이야 300만 원 물고 우리는 10만 원 물고 이렇게 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고발 정신이 좀 있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래버리면 너무 좀 살벌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그거는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래 세심으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을 추구하자. 여기 오늘 강의 내용입니다. 강의 내용인데 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오늘 강의 좀 더 할 수 있는데 보고 이제 질문을 하나 받고 시간을 좀 남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하긴 하겠는데 우선 여러분들 내가 오늘 강의한 내용 중에 좀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으면은 질문을 할 사람이 있으면 질문을 해줘요. 예.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든지 안 그러면 없습니까? 예? 질문 없어요? 예, 그러면은 내가 요거 한 5분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아까 숙종대왕 이야기를 했는데 숙종대왕이 했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숙종대왕이 아까 이 조선시대 임금 중에 정조하고 숙종이 이 암행을 제일 많이 했는데 숙종이 이제 한 번은 암행 사찰을 나갔는데 숙종대왕이 이제 이건 준법 정신하고 관계되는 건데 옛날에는 흉년이 들면은 임금이 술금주령을 내립니다. 술금주령. 그냥 술을 해 먹으면은 이 식량이 모자라니까 국민들이 이제 이 양식이 모자란다면 술금주령인데 숙종 임금이 술금주령을 내려놓고 우리 국민들이 백성들이 내가 금주령을 내렸는데 내가 이 금주령을 이 법을 어느 정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거를 암행사찰내가 이제 임금이 이제 사복을 입고 이제 이렇게 민가에 갔는데 어느 민가에 가니까 이제 이 강가에 외딴 집이 하나 있는데 불입가 이제 있는데 그래가 봉창을 이렇게 보니까 봉창 밑에서 보니까 안에서 이야기가 들리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제 시간 됐습니다. 이렇게 하거든. 시간 다 됐습니까? 하니까 부부가 여자 목소리가 이제 시간 됐습니다. 이러는데 이거 무슨 소린가 싶어가 이제
이 동창국이 이제 문종에다가 틈을 말해 구멍을 열어 들어다 보니까 거기서 뭘 하냐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 이 집에는 지금 제사를 지내는 거 보니까 분명히 술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요거 잡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모른 척하고 대문에 턱 들어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날 그랬는데 오늘 하룻밤 좀 자고 갑시다 그러니까 그래가 그래 뭐 방은 오른 걱정은 깜방 하나 있는데 거기라도 주무시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상을 차려 오는 거야. 오늘 마침 잘 왔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버지 제삿날이라는데 그 제사밥하고 좀 먹으라 그러면서 상을 차려 오는 거야. 술이 없거든. 그래서 내가 이 숙종 임금이 물었어. 오늘 이 제삿날인데 와 술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숙종 그 임금 보고 이 양반 돌아십니까? 그런 거야. 지금 나라 임금이 술 금주를 했는데 무슨 술을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집에 어른이 살아계실 때 워낙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을 제사에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락이삭을 줘가지고 딱 술 따면 술을 한 잔 정도 나오는데 차마 그것도 마실 수가 없어가지고 임금님의 이제 금주를 내기 때문에 방금 내가 방가에 내버리고 오는데 어디 술을 찾냐고 막 머쓱하는 거예요. 숙종님 보고. 그러니까 숙종 임금이 이런 사람이 이게 백성이라야 이게 이 사람한테는 벼슬을 하나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가 나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내가 좀 이제 이 미래를 내다보는 점을 좀 칠 줄 아는 분인데 당신 관상을 보니까 과거에 좀 급조할 좀 희망이 보이는데 이 종이하고 뭐가 가지고 그래가 종이가 없어가지고 아까 봉창 뜯은 그 봉창을 뜯어가지고 무가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새를 하나 그려준 게 새를 그렸는데 새가 무슨 새를 그렸냐면 그걸 이제 새를 그냥 이제 전설의 새가 봉이라는 새 들어봤죠. 봉. 그 전설의 새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충 그려놔보기 때문에 요 새 이름은 봉이라는 새인데 혹시 나중에 나라 혹시 과거에 이런 시험 문제도 나올지 모르니까 이 문제가 나오거든. 혹시 과거에 가면 이거 답을 맞추면 당신 운이 과거 운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봉 그리는 그 종이를 숙종이 가져가 본 거야. 가져가 봤는데 이 주인이 뭐 하는가 하면 강가에 나룻배를 배사공이야. 배사공이 강을 계속 건너다 보니까 하루는 말이지 선비들이 배 타고 오는데 이제 임시 과거 시험이 있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가만보니 그날 지나가는 나그네 영암제이가 나그네가 이야기하는 날짜가 똑같은 거야.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 맞는가 싶어가 그래 과거 시험 쭉 가는데 자기도 이제 이상하다 싶어 하면 응시했는 거야. 이제 응시하러 갔는 거야. 갔는데 그래 갈 때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 이제 과거부로 쭉 들어가는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제 과거 시험 보는데 임금이 이제 이번 과거 시험은 아까 봉 그린 그걸 피해놓고 이제 과거 보는 시험관한테 이거 무슨 새냐 물어가지고 봉이냐 하면 봉이라 하면 그 사람 합격시키라 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험 볼 때 갔는데 줄서가 됐는데 딱 보니까 이제 이거 무슨 새역 하는데 그 당시 깜빡 잊어버린 거야. 왜냐하면 이게 자기 집 봉창에 새 그린 그인데 봉이라고 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렸어. 갑자기 탁 물으니까 그래가 답을 못하니까 불합격하거든. 그래 나오다가 가면서 생각이 나는 거야. 도로가에 나와서 앉아가 우는 거야. 이거 내가 봉이라고 했으면 이게 합격할 건데 봉이라는 소리 잊어버리가 이게 불합격해가지고 억울해가 엉엉 울고 있으면서 다른 선비가 지나가는 선비 보고 불러가 이거 봉이라고 했으면 내가 합격할 건데 이거 잊어버리가 못했는데 당신 가가지고 봉이라고 하면 합격할 거니까 봉이라고 하라고 하니까 그 선비가 자기가 이제 응시했어. 그래 응시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봉이라고 하니까 봉이옥 하니까 합격하거든. 그래 임금이 이제 가만 보니까 합격했는 사람 이제 불러가 보니까 이게 사람이 다른 사람이거든. 이게 임금이 그래가 그 사람도 이제 뭐라 하냐면 굉장히 그 선비도 양심적이라 이제 그래가 합격을 시켜놨는데 그 임금 앞에 뭐라 하냐면 임금님 사실은 이거 내가 합격한 게 아니고
그 길가에 그 지금 앉아가 있는 엉엉 울고 있는 그 배사공이 가르쳐 줘가지고 내가 하게 했는데 나는 내가 맞춘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맞췄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금이 가서 이 또 굉장히 양심적이거든. 그래가 둘이 다 불러가 둘이 다 거기에 합격시켰다. 그럼 거기 중고등이 이사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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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